제가 하나 질문 드릴까요? 네, 강찬 교수님 예. 질문해 네, 주세요. 예.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부회장님 제레미 리프킨 잘 아시겠죠? 그죠? 네네. 제레미 리프킨이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 말 이후, 2차 산업혁명이 19세기 말 이후, 이제 3차 산업혁명이 20세기 후반 이후에 이제 형성됐는데, 이런 산업혁명으로 어떤 교통수단과 운송수단이 바뀌고, 소통 방식이 바뀌고, 또 에너지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아직 제레미 리프킨에 의하면 에너지가 바뀌지 않았다.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이게 정말 거대한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노동이 바뀌어야 되고 교육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물론 로드맵 속에는 세부적인 로드맵 속에는 들어있겠습니다만 학교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 과정에 이것이 녹아 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노동자들을 교육시켜야지 태양광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테고 풍력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학교 교육과 노동 교육에 대한 그 장기적인 그 계획과 플랜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고요. 이제 이거 좀 미시적인 두 번째 문제는 미시적인 문제인데 사실 우리의 대기 오염 문제는 이제 화석 연료가 주범이기는 합니다. 화석 연료가 석유, 석탄, 화석 연료가 주범이기는 하지만 두 번째 이제 동물의 메탄가스 이제 소나 돼지 같은 그런 동물이 품어내는 그 메탄가스가 또 이 대기 오염의 주범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있으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는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한 대로 그 4대 분야의 어떤 4대 인프라의 변화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장님 말씀처럼 이 4대 인프라의 변화 되기 전 사람들의 인식 전환, 특히 인식 전환을 위한 노동과 교육의 어떤 이제 변화, 요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바뀔 것인가? 학교 교육 과정을 바뀌어야 된다.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 사실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독일 교육 모델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독일 교육은 핵심적으로 생태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생태라는 것은 생태 교육의 핵심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 나와 남의 공존 이런 부분들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저는 사실은 이 인류가 지구와 생존하기 위한 어떤 지혜,
인식 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 교육 과정이 생태에 대한 부분과 이 젠더에 대한 부분, 정치 교육,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이고 정치적인 존재인데 이거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존재들과의 나와 남이라는 생각이 다른 존재간에 어떻게 같이 공존하고 상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조화와 균형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정치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학교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좀 문외 아닌 저로서는 이렇게 좀 독일 교육 과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 한국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이제 교육, 이 부분 사실 정확한 저는 좀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하지만 우선 떠오르는 거는 노동자들이야말로 사실은 이 화석연료에 기반한 이 일자리가 급속도로 지금 사라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노동자분들부터 이런 전환교육,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 어떻게 기후위기 속에서 이 전환된 노동 현장에서 적응할 것인가, 이런 교육 과정을 저는 많이 신설해주고, 이 국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신설해 줌으로써 먼저 노동자분들이 인식 전환을 하고 바뀐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이 정도밖에 인식을 잘 못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석연료의 주범이 온실가스, 그러니까 온실가스 기후위기의 주범을 화석연료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실은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이 말, 이런 데가 뿜어내는 하품이나 방귀, 이런 게 엄청난 메탄을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동물의 메탄 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뭐 최대 30% 정도, 그러니까 농업이라든가 이런 과정 전체 합쳐서 약 30%를 차지한다라는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동물의 메탄가스를 어떻게 이제 좀 줄일 수 있을까? 저는 식문화하고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생활, 식문화.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인이 사실은 육식 문화 때문에 이 세계에 있는 많은 이 초지, 이런 것들을 없애고 공장식 축산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채식 문화의 도입이라든가 이렇게 식문화가 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이 공장식 축산 등으로 이제 좀 사육되고 있는 이 개체 수가 자연스럽게 좀 안정화될 수 있게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고기 문화 이런 것들을 인간이 버릴 수 없다면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적으로 이 채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콩고기라 해서 거의 뭐 예를 들면 돼지고기와 같은 맛과 향을 내는데 또 식감이 있는데 실제로는 콩으로 그런 것을 만듭니다. 이렇듯이 이 육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음식 문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짧지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미시적인 거, 아까 4대 인프라라고 말씀하셨죠? 네네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보통
4대 인프라는 이제 정보 관련해서 정보 ICT, 정보 ICT, 네. 네네. 그리고 원장님이 말씀한 이제 운송, 교통 분야, 교통, 예, 운송, 교통, 예, 에너지 분야, 에너지, 그리고 어떤 이제 지구의 피부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 네네. 왜냐하면 사실 이 건축물 분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분야를 재생 에너지화, 이 네 가지를 제레미 리프킨은 핵심 인프라, 4대 인프라로 주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4대 인프라를 이제 재생 에너지화 시키고 4대 인프라를 사용하고 인류가 사용하고 누리는 이런 과정 자체를 재생 에너지화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보다도 지구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네, 제레미 리프킨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